원장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유치원은 감사를 받고 그때 말로 이제 10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더라. 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행간을 분석하고 읽어주고 잘근잘근 씹어주는 익신뉴스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면서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다시 말해 박용진 3법을 추진하려다가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립유치원은 계약 연기 투쟁을 벌였죠. 바로 이제 100기를 들었고요. 에듀파인도 내년에 이제 모든 유치원에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취소를 결정했고요. 검찰은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의 불법 유치원 매매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유총의 KO패입니다. 더 이상 취재하려는 기자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2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한유총을 혼자 탈탈 털고 취재하고 있는 교육 담당 송진식 기자와 함께 한유총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법상 유치원 회계를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만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15년 하반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강도 높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집중되게 돼요. 그런 감사 문제가 한창 불거졌을 때 이덕선 전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국유아교육 포럼이라는 단체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 그 태스크포스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이론과 논리를 생산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 근데 이 문제가 걸리죠. 뭐냐면 매년 국가에서는 유치원에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2조 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명목이 있는 거죠. 유치원 당신들 우리한테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느냐. 따라서 정부는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당연히 볼 권리가 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생산해내는 논리가 뭐였냐면 이 예산을 유치원에 직접 주지 말고 학부모님들한테 줘라. 직접 돈을 안 받고 학부모한테 돈을 받는 건데 왜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학부모들을 움직일 것이냐? 여기서 또 하나의 논리가 또 나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서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적다. 그래서 삼천톡을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학부모들한테 알리자. 그럼 학부모들이 분노할 것이다. 누구 아이는 국공립 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내 아이는 사립 유치원 다니면서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돈을 유치원에 내야 되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논의가 수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럼 그게 정말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은 본인들이 감사를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감시로부터 유치원 회계의 어떤 그런 감시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박용진 의원의 그 사립유치원 비리 결과 폭로한 것도 그렇고 계약 연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되게 크게 부각됐던 곳이 용인, 경기도가 한유총의 본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요. 말씀드린 4,300여 개 중에서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유치원 수가 1,100개까지 올라가요. 젊은 세대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제 비용 부담이 덜한 경기도로 많이 또 이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당연히 경기도에 제일 많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세게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도 되게 활약하셨던 공무원이 계신다면서요? 국무조정실에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유치원 원장이나 이사장의 친인척 거래를 통해서 횡령 이런 게 비일비재 이런 제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번 시도교육청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달라 이런 사안이 있는지 보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 김거성 전 감사 담당관이라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우리 이 모 교구사의 교구비로 1,000만 원을 우리가 이체했습니다. 가져와요 이체. 보면 계좌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좌를 이체를 해봐요. 1원을. 계좌 정보에 떠요. 누구누구라고 떠요. 찾아보니까 여기 원장 동생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잡아내기 시작을 해요. 네, 거기도 교구업체에서 샀습니다. 영수증 가져와. 가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기까지 가봐요. 창고야 이런 거예요. 창고.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고 이 계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쵸.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요. 정말 탈탈 털어요. 유치원을. 정말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들이 막으려고 시도한 정황 같은 게 있었다고요? 시시때때로 감사관실 사람들을 불러요. 그 의회로 불러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뭘 시비를 거냐면 그때 이제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들이 워낙 강도 높은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 유치원장들이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도교육청에도 이의 제기를 하고 도의회도 이의 제기를 하죠. 그 감사를 주도하는 그 팀장이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 이 감사팀장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시민감사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자꾸 이 시민감사관들을 다른 데 감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감사에 투입된 그 어떤 인력과 그 자원을 자꾸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이분들이 결국 지금은 이 감사 일을 못하게 되셨다고요? 감사 1과장, 2과장이 다 전보 조치가 되고요. 사립유치원 감사를 주도했던 감사팀장도 전보 조치가 됩니다. 3명이 한꺼번에 감사 업무에서 배제가 되죠.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감사를 처음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주도했던 김거성 전 감사관도 그런 일을 염려를 했던 거예요. 본인이 감사관실 떠나게 되면 기존 방향하고 좀 다르게 갈 수 있을까봐 교육감한테도 좀 그런 부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감사하던 사람을 좀 남겨달라. 근데 이제 결과는 동시에 다 그렇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 삼천톡을 보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거론이 돼요. 자,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 국회의원님 계좌입니다. 후원합시다. 막 이런 메시지가 쭉 달려요. 네, 사립학교법에 원장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자체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사에서 걸리면 우리 다 잡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거론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 외곽 지역에 400명 규모의 원화가 드러나는 유치원을 하나 지으려면 보통 25억에서 30억. 그러면 도심에 이거 하나 새로 짓는다? 공립을 짓는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었을까? 좀 어이없지만 그만큼 그걸 다시 회수할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분들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강하게 제재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었는데 이게 지금 터진 거야.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분들은.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하시죠.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좋고 교육자 마인드가 그런 있죠. 분도 있죠. 이 사립유치원을 지을 때 표면적으로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금을 빌리면 안 돼요. 자기 자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교육당국은. 그 돈을 내가 친척에서 빌렸든 뭐 이렇게 했든 뭐 상관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회수할 게 좀 요원해진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 감사 문제로 재산 문제가 불거지고 또 에듀파인 도입되면서 투명 회계가 규정되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반발하신 거예요. 어떤 원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자기도 1,000만 원밖에 안 가져갔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애들 좋은 거 먹이고 하는데도 한 달에 1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1억.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12억. 2, 3년 하면 얼마예요? 건축비 빠지죠? 그 유치원이 한 달에 원비가 30만 원이 안 돼요. 강남 막 이런데 7, 80만 원까지 한 달에 갔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남긴다는 거야? 이 1억을 원장이 가져갈 게 아니라 더 좋은 어떤 교구와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더 교육시켜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인정을 해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유치원 3법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정말 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적어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교육이 아니라 사업의 측면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테러를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한 거는 물론 조사를 하고 또 책임도 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뭐 단기간에 국공립을 확 늘려가지고 뭐 비율을 채울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이분들의 틀을 좀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기존 걸 좀 바꿀 필요도 있다. 그래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정말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느냐 또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취지가 맞긴 한데 정말 패스트트랙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큰 소란 없이 통과될 수 있을까. 또 내년에 또 총선이잖아요. 총선이 코앞이라서 저는 그게 금방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일단 뭐 내년 초만 돼도 당장 바로 선거 모드로 정치권이 아마 개편이 될 텐데 글쎄요, 유치원 3법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유총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한유총 유치원이 있습니다. 한유총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이 현수막을 붙이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학부모들을 존중했다면 저라면 미안해서라도 못 붙일 것 같거든요. 수원에 있는 그 유치원 당장 현수막부터 떼주시고요. 오늘 익심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 가서 떼면 안 돼요, 큰일 나. 네? 누 가서 내가 가서 떼면 안 돼. 떼지 않지. 근데